안녕하십니까. 7강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해수의 발산에 의해서 용승이 일어날 수 있고 해수의 수렴 또는 냉각에 의해서 침강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알아두시고 연안용승과 적도용승 나오고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이 나타납니다. 자, 연안용승 부분은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잘하는 부분인데 이 기압에 있어서의 용승과 침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에크만 수송이라는 건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에크만 나선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승과 침강 있잖아요. 이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문제를 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반대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가 맞아요. 맞는데 이 용승과 침강에 의해서는 이 한에서는 반대가 2번 걸리면서 원래대로와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북반구에서는 이제 고기압성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거든요. 그리고 이 에크만 수송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향력에 의해서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앙부로 해수가 모이면서 침강이 일어나요. 이게 북반구 고기압에서의 침강입니다. 근데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반대로 이렇게 반시계로 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향력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작용을 해서 똑같이 가운데에 이제 해수가 집중이 되어 침강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침강이 일어납니다.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북반구에서 고기압 침강이니까 남반구에서는 고기압 용승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틀린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표시 있잖아요. 이 X자랑 이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화살을 쏠 때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날아갈 때 화살의 꼬리가 있잖아요. 화살 꼬리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이 모양은 뭐냐면 꼬리를 보는 거고요. 얘는 화살이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화살 촉을 보는 거예요. 여긴 꼬리, 화살 꼬리, 여긴 화살 촉입니다. 그래서 이건 화살 꼬리를 본다는 거는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이를 뚫고 있다. 화면을 뚫고 아래로 뚫고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게 침강이고요. 용승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거죠. 내가 화살촉을 보고 있다는 건 화살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화면을 뚫고 나에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 그림에서는 위로 올라오는 용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용승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옆에 날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심층의 찬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용승입니다. 대륙의 동해안에서 어떤 풍? 자, 이 서안, 동안, 서해안, 동해안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생각하시고 동해안 여기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일어나야 용승이 일어나는지. 자, 연안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해안가에 있는 물이 먼 바다로 외해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람은 남풍이 불어야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면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겠죠. 세 번째, 어떤 용승은 무역풍 때문에 어디 부근 해역에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온 현상이다. 무역풍 얘기 나왔으면 적도 용승이고요. 적도 부근 해역에 되겠죠. 북반구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서 고기압 중심부의 표층 해수는 침강한다라고 아까 같이 살펴봤습니다. 남반구에서도 고기압이면 똑같이 침강합니다.
용승의 영향으로 대기가 냉각되는 거죠. 대기가 냉각됨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 주변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나타난다. 넘어가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제가 전 영상에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따로 다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커 순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최근에 기출된 표현이니까요. 엘니뇨 시기의 워커 순환 이것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열대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표준 수온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열대 동태평양 해역의 연안 용승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는 라니냐 시기, 엘니뇨가 발생하면 열대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외워서 답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엘니뇨 라니냐가 빠삭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방 진동, 이 엘니뇨와 라니냐, 이 기압 차이, 서태평양이 높아지면 동태평양은 낮아지고 서태평양이 낮아지면 동태평양이 높아지는 시소 현상과 같다 해서 남방 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남방 진동 지수는 이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엘니뇨 남방 진동은 결국에는 이 엘니뇨와 남방 진동을 엮어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과 관련하여 시소 현상을 나타내는 걸 이게 이제 엘니뇨 남방 진동 엔소라고 합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워커 순환에서 대기가 상승하는 지역이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죠.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평소보다 감소합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라니냐 시기보다 남방 진동 지수가 작아요. 남방 진동 지수가 어떻게 될수록 열대 동태평양 해역의 연안 용승이 활발하다. 연안 용승이 활발하다. 무역풍이 강하다. 라니냐이다. 라니냐일 때 남방 진동 지수 크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엔소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남방 진동일 수 있겠는데 동, 감소, 자커, 엔소. 자, 사실 여기에 이걸 남방 진동이라 얘기했는데 이걸 관련을 시키면 남방 진동, 엔소 그게 그 말이거든요.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후변화 요인 고기의 연구입니다. 이제 빙하시추물 연구 나무 나이테 화석 우리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빙하시추물 연구에서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율 문제가 출제된 바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는 모의고사에서 이게 기출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기출이 되어도 더 복잡한 내용 기출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스툭에서는 작년부터 그냥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라 하는 의미로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평가원에서는 그걸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예전 기출에는 되게 많아요. 이 빙하시추물 연구에 대한 거. 좀 여유가 있으시면 공부를 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면 우선은 기출된 거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이제 지구 외적 요인, 자전축이 방향이 바뀌고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고 이심률이 바뀌어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것도 사실 킬러 문제 중 하나죠. 어렵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풀 때 정확히 어떻게 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알아도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지질시대의 기후는 빙하시추물, 나무의 나이테, 그 다음에 화석 등의 연구로 알 수가 있고요. 세차운동이죠. 세차운동은 주기 26,000년, 경사각이 현재보다 커지면 연교차 커질 거고,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지면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진다. 되겠습니다. 자, 태양 활동의 변화, 마운더 극소기 이런 거 흑점이 적었을 때 굉장히 추웠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왔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지구 내적 요인에서 수륙 분포의 변화보다는 화산 활동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소빙하기로 알려진 시기에는 태양 흑점 수가 적었어요.
수력 분포의 변화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자연적 요인 중 지구 내적인 요인이죠.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 등은 반사율을 증가시킵니다. 자, 기후변화, 온실효과, 열수지 평형. 이 열수지 평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많이 어렵게 냈었던 문제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교육과정 바뀌면서 사실 잘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에 적절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수특에 나와 있는 문제는 풀어드릴 거예요. 인간활동에 의한 대기 증가. 대기 중 뭐의 증가? CO2의 증가죠. 이산화탄소. 지구는 열수지 평형, 복사 평형, 열수지 평형이라고 하죠. 열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대기는 133의 에너지 중 몇을 흡수할까요? 133 중 129를 흡수하고 일부를 다시 지표로 재복사합니다. 자,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복사평형이랑 열수지 평형이랑 여기서 크게 차이가 없는 말이니까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이 표현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온실기체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죠.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온실기체 양이 증가한다. 기상이변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푸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요것도 기출이 된 바가 있는 기온변화 경향성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온실기체만 고려했을 때는 현재보다 더 기온이 많이 상승한다고 나와요. 그 말은 자연적 요인은 기온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기온이 상승한 이유는 온실기체 증가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해수의 열팽창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게 있고요. 육지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팽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수의 열팽창이 사실 더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육지의 빙하가 녹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 모델은 보시면 되고요. 노력 간단합니다. 자, 교토유정서랑 파리협정 안 나올 겁니다. 수특엔 나오네요. 국가 간 온실기체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협약. 이게 교토의정서입니다.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어요. 밑에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있죠? 지구 평균 기온보다 2배 크게 상승했고요. 우리나라의 기후는 점차 고온 다습해지고 있어서 주요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점점 더 북쪽으로 가서 원래 키웠던 작물들을 키우려면 점점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강 개념인데요. 사실 7강 개념에서 좀 많이 할애해야 할 엘니뇨와 라니냐를 따로 빼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7강에서 개념에서 이렇게 어렵게 볼 건 없고 문제를 좀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7강 2점이랑 3점 좀 자세하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